IT 업계로의 취업을 꿈꾸고 계시는 비전공자분들, 혹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센스입니다. 컴퓨터라고는 인터넷 검색과 문서 작성용으로만 사용할 줄 알던 영문학 전공자가 중소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눈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저와 같은 분야를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취업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나누며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판교에 있는 IT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면서 느낀 점과 그동안 개발자로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주변 동료분들과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 미리 알았다면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아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담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꼭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회사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원하는 직무를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같이 아무런 백그라운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신 비전공자분들에게 더욱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비전공자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IT 업계에 대한 취업 특강을 듣는다거나 교수님이나 선배들에게 직무에 관한 얘기나 회사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 IT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교육센터나 학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취업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중에는 사실 그 배우는 내용을 따라가기에도 바빠서 배우고 있는 기술의 비전이 어떤지 혹은 관련된 좋은 회사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잘 알아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IT 업계는 경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첫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경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발자로서의 몸값을 불려나가며 이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경력을 바꿔 다른 직무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들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다시 신입으로 이직을 해야 하거나 경력을 몇 년 깎고 이직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력은 깎일 수 있어도 우리의 나이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취업할 때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전망도 훌륭한 것인지 따져보고 직무를 신중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무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일단 어디든 적당한 곳이면 취업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첫 회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하는 첫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담당했던 솔루션과 개발에 사용된 언어가 국내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에 속했고 시장 전망도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과 경력을 계속 쌓는다고 해서 이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반면에 데이터 관련 직무로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수행하면서 연봉도 많이 오르고 전망도 무척 밝은 일을 하고 있어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열등감이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의 경우에는 중간에 업무가 변경되어 데이터 엔지니어로서 경력을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회사로 이직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처음부터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연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처럼 첫 발을 잘못 디뎌서 한참을 돌아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직무를 결정하신 후에는 정말 그 직무와 연관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티드나 사람인 각 기업의 채용 공고에 올라온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만약 기술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면 꼭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기술 블로그에는 업무에서 활용하는 기술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나 실무자들의 인터뷰와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실제 업무 환경과 분위기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매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면접에서 마지막에는 꼭 면접을 보는 우리들에게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저는 만약 채용이 되어 실무에 투입된다면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준비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지 항상 질문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모르고 지원했냐는 반응이 돌아오지 않도록 이 팀에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지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저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면접관 분들이 실무에서 진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때로는 어떤 기술들을 배워야 하는지까지 로드맵을 그려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지인이 부족한 비전공자분들에게는 현업에서 실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부터 관련 기술과 업무 환경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니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실 때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연봉이나 복리후생 같은 처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돈을 얼마나 받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복지 제도가 제공이 되는지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이런 것들에 얽매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돈 많이 주는 회사라고 들어와서 일하다가 일이 본인과 너무 안 맞아서 고생하다가 결국 퇴사하시는 분들 여러 봤거든요. 게다가 연봉이나 복지가 화려한 회사에 한 번에 취업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런 회사는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는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기약 없는 취업 준비를 몇 년씩 하는 것보다 비교적 확률이 높은 중소기업을 잘 알아보고 우선 취업해서 관련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방법으로 현재 회사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T 업계는 경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공모전에서 입상했다거나 하는 경험이 없는 비전공자분들에게는 바로 대기업으로 취직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요즘은 신입도 경험과 실력이 출중해야 뽑아주더라고요. 그렇기에 특히 경험이 부족한 비전공자분들, 처음부터 너무 높은 산을 오르려고 입구에서부터 막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서 얘기한 연봉이나 복리후생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전망이 좋은 직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과 관련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연봉이나 복지 제도보다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비전 있는 직무, 적성에 맞는 직무를 신중하게 고르기, 그리고 관련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기, 그 안에서 이왕이면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은 회사 선택하기, 이 세 가지 기준이 성공하는 취업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직을 하면서 서류가 쉽게 통과되거나 면접 때 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고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메이크 센스였습니다.